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YP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 텐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JYP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각 부문별, 즉 자본금, 자본, 부채, 자산의 증감률을 먼저 살펴볼게요. K거 기준으로 매년 얼만큼씩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자본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1%가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에 자본은 22.4%, 부채는 14.1%, 그리고 자산은 20.9%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자본금이 상승을 조금씩은 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이 자본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큰 폭으로 했다면은 그 큰 폭으로 상승한 돈으로 실제 어떠한 곳에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의 상승률이 부채의 상승률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익을 점차 많이 냈다라는 뜻이 됐고, 부채보다는 자본금으로 많이 이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의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매년 20.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회사가 자본금이 왜 늘어났는지, 왜 매년 1.1%씩 늘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보고서의 증자와 감자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계속해서 뭐 유상증자, 뭐 전환권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 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수량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주식 뭐 매수 선택권 행사나 신주 인수권 행사 때문에 이 회사의 뭐 가치가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8.8%였지만 2020년도에는 30.6%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인데요. 그 이익률이 점차 커져야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회사가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상승을 해서 2020년도에는 30%가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자기가 하는 사업 영역에서 배타적인 사업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0%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은 JYP가 본인이 하는 고유의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인데요. 2016년도에는 100원을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10원 정도가 매출 채권, 즉 외상의 비중이 10%가 됐다는 거고, 2020년도에는 10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면은 135원 정도가 매출 채권, 즉 외상으로 잡혔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 채권의 비중이 점차 커진다는 것은 이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뜻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이 매년 K거 기준이니까 매년 14%씩 상승을 했지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에서 이 상승률은 21%로 매출액보다 상승이 컸다라는 것은 점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수하는 돈, 실제 매출액에서 외상 비중이 점차 커졌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다행히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 시간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빠르게 소진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이 높을수록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64였는데 2020년도에는 253이 됐다는 것은 재고가 점차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같은 기간 동안 K거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매출액의 증감률을 보겠는데요. 매출액이 14%씩 매년 증가할 때 재고자산은 마이너스 20%씩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재고자산이 빠르게 줄었다는 뜻이 되고 회전율은 더 높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방금 살펴본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을 더한 영업순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회사의 현금 순환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이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을 모두 더한 값이 33일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43일로 이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이 소폭 상승해서 이 영업순환 주기의 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43일이라는 것은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을 모두 다 한번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4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JYP의 유무형 자산 비중이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0.3%에 불과했던 유형 자산이 2020년도에는 28%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JYP 같이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연예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회사에서 유형자산이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한 연예인이 될 분들을 키우는 그러한 소속사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시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소속 연예인들을 키우고 노래 연습실 그리고 뭐 작곡실 뭐 연습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유형자산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무형자산이 매출액 대비 42%나 차지를 했고 점차 떨어져서 2020년도에는 2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무형자산의 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안에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속계약금, 그 다음에 라이선스, 그 다음에 회원권, 영업권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할 때 우리 회사와 전속적으로 계약을 할 테니 그 대가로 주는 돈, 즉 전속계약금인데요. 이 전속계약금을 무형 자산화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계약금을 주는 것은 무형 자산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자산을 전속계약금을 상각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YP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들의 무형자산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연예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속계약금은 더욱더 많아질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속계약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JYP의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는 영업 외 손익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14.4%씩 상승을 했고 매출 원가는 7.8%씩 상승을 했다. 즉 매출액의 성장률이 매출 원가의 성장률보다 컸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을 때 나오는 매출 총이익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 즉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이 매년 23%씩 올랐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판관비는 그보다 낮은 19.4%가 상승했다. 그럼 영업이익은 그보다 큰 26.2%씩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뺐을 때 남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인데 실제 당기순이익은 더 커진 28.3%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값은 작지만 그 상승하는 폭이 28.3%로 영업이익의 상승률보다는 컸다는 뜻이니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과 2016년도, 즉 2개년 동안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8, 2019, 2020년 이 3년 동안 각각 122원, 155원, 154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17%,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6%, 다시 2020년도에는 17%로 돈을 100원을 벌었으면은 각각 170원, 17원, 16원, 17원씩 만큼의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양호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69억 원의 차이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많지만 그 다음에는 107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더 높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폭이 최대치를 발생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더 높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 채권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YP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매출액에서 매출 채권의 비중이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매출 채권이 상승한다는 것은 실제 현금 흐름이 적게 들어온다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작게 되는 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기 순이익은 매년 28%씩 상승을 한 반면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씩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2020년 때문에 7%로 보이지만 어쨌든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단기 순이익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값이 184억 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492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주가는 주춤하거나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캐펙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각각의 상승률을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매년 4%씩 상승했을 때 캐펙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캐펙스가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 잠재 가능성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55억 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려면은 실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 부채 감소와 배당금의 지급으로 약 66억 원가량이 나갔고 그 다음에 부채 증가로 12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이 값 때문에 마이너스 55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345원 정도가 5억 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 사분면과 B 사분면에 속한 회사입니다.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A 사분면의 기업 또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 즉 B 사분면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야지 실제 JYP라는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의 영업 성격의 기준이 615억 원이 되고 비영업 성격은 1248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15억 원이라는 순자산으로 단기 순이익 296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 되고 이 값을 나눠주면은 ROE는 48.13%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영업하는 순자산으로 이익이 아주 잘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비영업 성격은 1248억 원이나 돼서 회사를 다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이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즉 JYP가 어느 사분면에 속해 있는지를 질문한다면 A 사분면에 속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JYP는 2017년에는 4,6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금 현재 33,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점으로는 43,000원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JYP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본다면 JYP는 약 4년 동안 매년 46%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코스닥과 코스피는 약 8과 1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S림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ROE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ROE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은 19.31이고 2020년도 기준으로는 17.29의 ROE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ROE를 넣어 본다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1,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많이 낮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9.31, 즉 5년간의 평균인 값을 넣어본다면 12,344원으로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ROE가 22%까지 간다고 계산했을 때 14,000원이 나오니까 그때에도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낮게 적정 주가가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 회사는 적정 가치 또는 조금 적정 가치보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3개년도만 배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한류의 수혜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별 기업, 즉 JYP에서 갖고 있는 변동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SM, 하이브, JYP 등 여러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아이돌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육성을 해서 매스컴에 탄다고 해도 그 개별 아이돌들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전망이 좋지만 실제 잘 되는 아이돌들이 어디서 JYP에서만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고요. SM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이브에서 BTS가 나온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그 시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아이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으로만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2020년도 기준 48%나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은 전년도 대비 60% 감소한 점은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볼 때 같이 봤지만 캐펙스가 계속해서 상승 국면이 아닌 하락 국면을 취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회사 청산 시에도 순자산이
348억 원가량이 남고 유보된 현금성 자산도 345억 원 정도가 있어서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YP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